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거는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실전 팁을 좀 드리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는 거 이론적으로 너무 알죠. 손익비를 관리하고 실전 매매에서 리스크를 조절하면서 내가 산정한 애초에 계획했었던 리스크 값이 이만큼 있으면은 그 값을 줄여가 주는 거. 근데 이게 이론으로는 쉬운데 실전에서 하다 보면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대략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좀 막막하거나 실전에서 적용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정도로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복잡하다. 그렇다고 못할 정도로 복잡한 게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고 내가 정확히 깨닫고 있는 상태에서 감각이 있으면은 되게 쉬운 겁니다. 정답도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정답이 없다가 투자해서 진짜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되게 쉬운 거예요. 왜냐면은 해야 되는 범주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안에서 좀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용 잘 들어보시고 한번 실전에서 잘 적용했으면 좋겠다. 먼저 리스크 관리 이야기를 하려면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매매 스타일이에요. 근데 매매 스타일도 다양한 매매 스타일이 있죠. 매매 스타일에 대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매매, 양방향 매매에서 이 안에서 리스크를 관리할 때 또는 내가 전략을 이행할 때 매매 스타일 정도는 큰 틀에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 먼저 구분을 해볼게요. 하나는 버티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전환이에요.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일단 내가 매매를 하면서 특히나 안 됐을 때 어떡하지를 생각할 때 전환으로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고, 전환이란 거는 롱 오버에서 롱 언더로, 롱 언더에서 롱 오버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나의 포지션을 뒤집는 겁니다. 이런 전환이 되고요. 양방향 매매니까 당연히 전환하는 스타일로 매매가 되죠. 또 다른 하나는 버티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일단 생각을 좀 이어가야 돼요. 제일 먼저 제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전환과 버티기의 차이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매매를 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파동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볼게요. 그 상태에서 내가 한 이쯤에서 빠질 거 생각하고서 롱 언더를 만들었습니다. 롱 언더로 만들었다는 거는 하락에 베팅을 했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뭐 우리가 매매하는 거를 단순 베팅 이렇게 치부할 순 없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롱 언더 포지션이라는 거는 하락일 때 유리한 거죠. 근데 여기서 행동했는데 주가가 계속 올랐습니다. 계속 올랐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마이너스를 먹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를 먹는 겁니다. 다행히 이 과정에서는 비트 매매 초창기나 뭐 그럴 때 아픔을 겪은 적이 있어서 이게 위험하다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다행이라고 단순히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단어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 이건 아실 거예요. 이거를 단순히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런 데서 더 올라갈 거 생각해서 롱 오버 만들었어요. 근데 롱 오버는 상승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하락이 나왔어요. 그럼 이때가 계속 총자산적으로 마이너스를 먹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 롱 오버를 만들었든 밑에서 또 받든 받아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롱 오버 비율이 커지잖아요. 여기서 뭐 한 1.3 이렇게까지 만들었어요. 오버로. 근데 계속 하락 나오죠. 여기서 더 하락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게 버티기. 내 스타일이 버티기 스타일이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실제로 안 좋은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서 1.3 만들고서 버텨요. 끝까지 버티고서 정작 여기서 진정됐었을 때 여기서 이제 1대1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요 상황은 버티기 매매로 나는 매매를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조금씩 매매는 해요. 조금씩 매매는 하지만 이게 굳이 비율로 따지게 되면요, 이만큼을 나는 리스크 지고 내려와서 요만큼 메이크업하고 끝내고서 1대1로 도망간 거예요. 이과적으로 수학적으로 접근하기 힘들다면 단순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기서 이만큼의 마이너스를 크게 맞은 겁니다. 그게 실현 수익이든 평가 수익이든 총자산에 보여지는 손실이든 어찌됐든 그냥 매매만 놓고 말하면은 이만큼의 리스크 마이너스를 다 짊어진 거예요. 그러고 여기서 약간 플러스 만들고서 시합 시작 여기서 했어요. 그러고 여기서 시합 종료. 딱 보세요. 이게 손익비가 맞는 행동인지. 버티기에서 버티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버티기로 갈 거면은 반드시 이렇게 버티면 안 되고 이 플러스 값도 키워야 돼요. 플러스 값을 그러면 키운다는 건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겠죠.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이거 키우는 방법은요, 파동마다 다르겠지만 매매를 가늘고 길게 많이 해가지고 이 플러스에서의
매매 면적이 이 마이너스를 넘어설 정도로 많이 해야 됩니다. 횡보할 때 회전 빈도를 높여줘야 된다가 이런 맥락이에요. 또는 여기서 이쪽도 여기서 이쪽도 가져가야 돼요. 버텼으면 여기서 오버로 내려오는데 오버로 쭉 내려와서 버텼으면은 처음 오버로 버틴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버로 여기까지는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이 매매를 모르지 않아요. 주식 생각하면 돼요. 물린 주식 가지고 리벨 하면서 관리하고 들어왔을 때 그거 생각하면 되고요. 또는 대표적으로 빌드업, 배빌이라고 해볼게요. 초빌이나 배빌 이런 거 생각해볼게요. 그런 느낌으로 가지고 가면서 버텨야 됩니다. 버티기는 여기까지가 버티는 거지. 근데 여기서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다가 여기서 버티는 걸 논다고요. 그럼 손익비가 맞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 스타일이 버티기라고 하게 되면은 뭐 가이드가 이렇고 저렇고 아니면은 파동 관점이 어떻고 저렇고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본인이 여기서 버텨갖고 내려왔으면은 올라갈 때도 버텨라. 이건 필요합니다. 전략상 내가 이거를 좋아서 선택했든 싫어서 선택했든 간에 내가 이쪽으로 흘러갔으면은 매매를 끝내는 시합장을 종료하는 시점은 절대 다른 전략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버티기 같은 경우에는. 이건 그리고 매매가 빠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매매 훨씬 더 느릴 수도 있습니다. 시합 끝내는데 뭐 2주, 3주, 한 달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무조건 나쁜 거냐? 아니에요. 전략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정말로 필요하게 되면은 의미 없게 계속 손실 쌓는 것보다 버티기로 버텨도 됩니다. 대신에 버티기를 할 때는 반드시 중요한 게 있어요. 버티기에서 진짜로 중요한 게 뭐냐? 자금 관리예요. 자금. 주식에서도 그랬지만 버티기 할 때는 배빌이나 초빌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다 해보셨죠? 아니면은 조금 간이 버전으로는 상추 매매 생각해도 되고요. 그러려면은 당연히 자금 관리가 돼야 됩니다. 이 말은 비트에서는 뭘까요? 강청, 강제청산 이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면은 다루는 비중이 낮아지던가 한 번 매매할 때 아니면 배율이 낮던가 이거를 감안하고 감수하고서 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자금과 강제청산가는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스타일, 버티기 스타일에서는 기본입니다. 이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사정이거든요. 자신의 계좌 사정에 맞춰서 자신이 해야 돼요. 버티기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만 하면은 무조건 다 되는가? 아니죠. 매매하면서 주식에서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버틸 때 가장 중요한 기술을 리밸런싱이죠. 리밸런싱을 신경을 씁니다. 왜 신경 쓸까요? 리밸런싱을 신경을 써야 자금 관리랑 비트에선 강제청산가 관리 그리고 비율 관리 여러 가지 면에서 버티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리밸런싱을 해주는 거예요. 리밸런싱 자체로 역전을 하는 게 아니라 리밸런싱으로 버티게끔 해주는 거고 리밸런싱을 통해서 손익비를 다시 맞춰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리밸런싱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요것도 차후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리밸런싱을 하면서 자금관리나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깔고서 그러면은 버텨갈 때 이런 거죠. 차트 보면서 얘기하면은 뭐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여기서부터 롱 오버 비율 1.1 여기서 1.2, 1.3 이런 식으로 쭉 타고 내려왔다가 여기까지 흘러가는 걸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런 데서 1대1 이렇게 되더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버티기로 갔으면은 1대1을 만드는 거는 이쯤 돼야 됩니다. 원론적으로는 여기서 1.3으로 해서 갔으면은 단순히 이 안에서 리밸런싱해서 중간중간 포인트 매매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이거 되게 단순하게 얘기해 볼게요. 여기서 1.3으로 해서 쭉 내려갔어요. 이 중간에 매매를 4파를 섞어가지고 1.3에서 1.4가 됐다가 다시 1.3으로 돌아오고 하면서 중간중간 매매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도 0.3 오버된 거에 대해서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통으로 그냥 가지고 내려온 거잖아요. 0.3에 대한 이만큼의 마이너스는 전부 다 리스크 값으로 그대로 갖고 가는 겁니다. 반면에 플러스는 여기서 플러스 내고 끝 하게 되면은 이 면적 차이가 절대로 리스크 대비 리턴에서 손익비가 맞지 않죠. 그래서 버틸 거면은 이만큼 내가 진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여기도 키워가야 돼요. 어떻게? 여기서도 1.3 또는 그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그냥 단순 이론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했으면은 제자리에 오는 상황인데 여기서 나는 리스크와 리턴을 어떻게 갖고 가는가, 손익비를 어떻게 맞춰가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버티기 전략할 때 버티기 전략을 잘못 쓰는 이유가 리스크 이만큼 갖고 가고 간신히 하락 진정됐었을 때 그냥 도망가서 1대1 하고 깔짝 먹거나 아니면 다 날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버티기는 이렇게 갖고 가야 됩니다. 리스크보다 리턴이 더 커질 수 있게끔. 이론적으로 쉽게 말하면 버틸 거면 끝까지 버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상징적으로 지금 여기를 포인트를 했는데 왜 여기까지 버틸까? 본능이거든요. 이 앞에서 너무 무서웠으니까 진정이 되니까 빨리 도망가고 싶어서 내가 버틸 수 있는 데까지만 버티는 거예요.
그거는 매매 스타일 아니다. 어떤 매매든 그 매매에는 그 스타일에는 장점 단점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어요. 버티는 매매를 할 거면은 내가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는 게 아니라 지급구까지 버틴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돼요. 물론 강청방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거의 최대 단점은 버틴다로 하다가 버티다 부러지면, 버티다가 버티지 못하면 진짜 강청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매매가 더 하이리스크한 매매인 건 맞다. 시간이나 이런 것도 더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감정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매매는 맞다. 이거에 거부감이 없으면 환경적으로 그냥 차분하게 하고 길게 보고 하는 게 좋다. 우리 빌드업도 해봤잖아요. 그런 스타일로 할 거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비트 특성상 막 움직이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손 묶여 있고 요런 느낌이 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런 거 잘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버틴다 스타일을 정할 거라면 요런 모든 장단점을 알고서 버텨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요. 이거 매매 스타일 얘기입니다.